자, 미적분 2. 01 지수함수 로그함수. 네. 9페이지 두 번째 문제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키워볼까? 네. 자, 여기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와 있네요. y는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3제곱이고 x 값이 2 이상 3 이하일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딱 보면은 함수는 함수인데 무슨 함수예요? 지수함수. 지수함수란 지수의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 함수. 맞습니까? 이게 지수함수의 정의죠. 지수의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 함수예요. 그런데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리고 삼각함수, 우리 이런 걸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 초월함수라고 부른다. 초월함수는 한 번 나왔을 땐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두 번 이상 나온 경우엔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식의 특징을 이용한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고 대부분의 90% 이상의 문제는 몇 차 함수다? 2차 함수로 바뀐다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여기에서 이 녀석을 가지고 작업을 좀 잠깐만, 이거 맞니? 아이씨, 아래 있는 문제다. 미안하다 얘들아. 첫 번째 문제 했지? 네. 두 번째 문제 미안합니다. 예, 그렇구나. 엉뚱한 문제 설명하고 있었다. 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8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의 최소값과 그때의 x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녀석 한번 보도록 할까? 얘는 미수가 0과 1 사이에요. 1보다 커요? 1보다 커요. 그러면 요 전체 값에 내가 최대값을 구하려면 요 녀석의 최대값을 구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야. 맞습니까? 왜? 요 녀석이 1보다 클 때는 얘가 최대면 얘도 최대, 얘가 최소면 얘도 최소잖아. 하지만 반대로 요 미수 자리가 0과 1 사이가 오게 되면 얘가 크면 클수록 전체 값은 작아져서 최소가 되는 거고, 미수가 0과 1 사이일 때는 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전체 값은 커지는 거야. 최대로 가는 거야.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얘는 그냥 증가함수인 상태잖아. y를 붙여버리게 되면. 그러므로 나는 이 전체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뭐의 최소값을 구해도 된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의 최소값을 구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이 최소값 구해서 대입하면 전체의 최소값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보도록 하자. 2차 식의 최대 최소 문제 어떻게 푼다고 배웠어요? 실수 조건 나오고요. 2차 식 나왔어요. 그런데 최대 최소값 문제 나왔어. 얘는 어떻게 푼다? 항상 예,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서 푸는 겁니다. 자, 수학 상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 더 할까요? 자, 똑같은데 2차 식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이 나오면서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이 경우에 뭐로 푼다? 판별식 D로 푼다. 되겠습니까? 요거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얘는 조금 되게 덜 나와. 거의 잘 안 나오는 문제 유형이지만 얘는 중학교 때부터요 수학 전반에 걸쳐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당연히 여기 있는 x는 허수는 아닐 거야. 함수상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 얘는 실수 조건에 2차식의 최소값 묻고 있으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시켜야겠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8, 즉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8이죠. 자, 얘의 최소값은 얘가 제일 작으려면 x가 몇이어야 돼? 2일 때 최소값 몇 나오고 있습니까? 8 나오고 있지. 와, 너는 제일 작은 값이 8이래. 그러면 이 전체적인 최소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의 x 구하면 2, 최소값 구하면 1이라고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든 지수든요. 미수 0과 1 사이냐 1보다 크냐 요거 계속 신경 쓰셔야 합니다. 자. 되셨습니까? 저는요. 네. 소는 1이라고 쓰셨나요? 최소값은 1이다. 예. 됐어요? 네. 넘어갑니다. 아직 필기? 됐나요? 예.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산술 기하 평균 이용해서요. 예,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산술 기하 평균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 산술 기하 평균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무슨 개념이에요? 양수 조건이에요. 양수 조건 나오고 최대값을 묻거나 최소값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얘는 거의 80% 혹은 90% 이상이 산술 기하 평균과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2분의 A하고 B가 0보다 큰 양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B 이상이다. 이게 바로 산술 기하 평균이죠. 자, 고등학교 수준의 산술 기하 평균의 대부분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문자끼리 역수, 역수끼리 약분되어 합의 최소. 요 유형이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 그랬어. 문자끼리 역수, 역수끼리 약분되어 합의 최소값 구할 수 있다. 요 유형이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여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기 라고 나왔어. 무슨 함수? 지수함수. 자, 여기에서 산술기하 평균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요 이유 때문이에요. 자, A의 X제곱이라는 요런 꼴이 지수함수에서는 많이 나오지.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한번 볼까? 3의 세제곱, 3의 0제곱, 3의 마이너스 세제곱. 자, 요 녀석을 딱 봤더니 얘 뭐야? 양수지. 얘도 1이니까 양수지. 얘는 27분의 1이니까 양수지. 아, A의 X제곱은 항상 양수구나. 그래서 요 녀석이 양수라는 언급은 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하지만 우리는 요 녀석을 보면서 아, 보이지 않는 양수 조건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A의 X제곱 보면서 무슨 생각한다? 보이지 않는 양수 조건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연습해볼까? A의 X제곱은 무슨 수라고? 양수. A의 X제곱꼴은 무슨 수라고? 양수. 무슨 수? 양수.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요 몇 페이지?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걸쳐서 3개의 문제가 있는데요. 요 세 문제 유형이 모두 다 산술 기하 평균과 관련된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집에 나와 있는 요 3개의 유형은 풀이 방법을 기억하고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문제집을 자유자재로 풀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함수 fx는 x는 a에서 최소값 b를 가질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와있죠. 핵심만 볼까? 합의 최소값을 요구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합의 최소값. 그치? 합의 최소값이야. 그런데 와우, 놀랍게도 얘가 무슨 수야? 양수. 얘도 무슨 수야? 양수. 양수 2개 더한 합의 최소값 문제는 무슨 개념으로 연결이 된다? 산술 기하 평균으로 연결이 된다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서술형 문제라면 요런 포인트를 반드시 적어 놓으셔야 돼요. 3의 x제곱도 와우, 양수야.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제곱도 양수야. 그러므로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제곱은 2 루트 3의 x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자, 그래서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제곱은 여기 옆에 있는 거 이거 계산하면 보세요. 3의 x제곱과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서로 역수지. 약분되면 1 남아요. 결국 살아남는 건 3의 4제곱밖에 없어요. 81. 루트 81 몇인데? 9, 9, 2, 18. 그러므로 요 fx 값의 최소값 b는 몇 나오겠습니까? 18.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x가 a일 때 라고 나와 있죠. 자, 산술 기하 평균에서는요. 최소값이 성립한다라는 건 바로 요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지. 등식은 어떤 경우에 성립합니까? 예, A 덩어리와 B 덩어리가 같은 값을 가질 때예요. 그래서 우린 또 씁니다. 자, 3의 x제곱과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제곱이 같을 때 예, 최소값을 갖죠. 최소값 가짐으로 와, 미수 같으니까 지수끼리만 똑같으면 되겠네요. 결국 2x는 4, x는 몇이다? 2이다. 요 값이 바로 뭐다? a이다예요. 결국 a 플러스 b는 20이다 라고 그 서술형 문제에서는 요런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예,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쉽지? 근데 실제로 이거 선생님이 서술형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줬는데 이게 만약에 서술형 평가가 아니라 그냥 객관식이야. 혹은 그냥 주관식이야. 그럼 그냥 막바로 어떻게 푸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아이고, 플러스 4는 18이네. 아, 최소값은 18이구나. 그냥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5 얘하고 같아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구나. 결국 x는 2구나. 오, 풀었다. 그러므로 답은 20이야. 빨리 풀 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근데 서술형일 때는 단계 다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이 루트 3x제곱 곱하기 3 마이너스 x 플러스 네. 4가 네. 그 18이 어떤 경로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 요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지수 파트가 약한 거예요. 보세요. 이 루트 3의 x제곱이지. 지수 법칙에 의해서 요 뒷부분은요. 3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하고 얘는 서로 역수관계 맞습니까? 역수끼리 곱하면 1. 그래서 얘 사라져요. 그러면 요 녀석은 이제 3의 4제곱, 즉 81이지? 루트 81은 9지요. 예. 되겠습니까? 네. 또 질문 없나요? 오케이. 자, 요게 가장 기초 유형이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시험을 낸다면 뭐 2번째 혹은 3번째 유형을 내게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라면 예, 좀 쉽게 낸다면. 자, 우리 2번째 문제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무슨 함수가 나와 있습니까? 지수함수. 지수함수의 정의가 뭔데? 지수의 외우라고요. 선생님이 왜 이거 시키는 줄 알아? 너희들 나중에 질문해보면 1차 함수도 모르는 애들 태반이야. 선생님이 딱 야 이거 무슨 함수야? 라고 물었을 때요 1차 함수요 뭐 이런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는 그런 패턴의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자, 이거 무슨 함수라고? 지수함수. 지수함수의 뜻은 지수의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 함수예요. 와 씨, x가 4번이나 나왔네. 얘 그냥 그래프 그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식의 특징을 이용한 치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봐. 얘하고 얘. 뭔가 좀 연관성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있어 보이지? 얘를 막 제곱하고 이러다 보면 이런 꼴이 막 나올 것 같은 느낌 들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 전체를 t라고 취환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요거 빠르게 산술 기하평균 생각해보면 2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2 루트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와우! 서로 약분되네요. 결국에 몇 나옵니까? 2 이렇게 나오지.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t가 2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네. 여기까지 되나? 예. 그래서 숨겨져 있는 t의 범위를 이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밝히셔야 돼요. 숨겨져 있는 t의 범위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얘로 만들고 싶어. 양변에 뭔 짓 하면 돼? 제곱해야겠죠? 그래서 이 식의 양변을 제곱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2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제곱은 t의 미쳤구나. 얘 t의 제곱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제곱하면 저기에 보이는 4의 x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하면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 모두 곱해줘 하면 플러스 2는 t의 제곱 나와서 결국 4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을 t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풉니다.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다. y는 2배의 t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t고 t는 2 이상이다. 이때 요 녀석의 최소값 구하시오 라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자, 결국 이 식은요 2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라는 요런 아래로 볼록인 함수로 바뀌었지. 이차 함수로 바뀌었습니다. 꼭 시점에 x좌표 구하는 공식 뭐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 좋았어. 마이너스 2a분의 b 했더니 1 나와요. 오, 여기는 1,f1이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t는 항상 2 이상만 그래프를 인정하겠다죠? 그러므로 2는 이 정도에 있겠네. 예. 그리고 얘는 요 빗금친 부분만 그래프가 살아남겠네요. 자, 이 빨간 그래프에서 최소값 구하래요. 그러면 f2 자체가 뭐가 됩니까?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 자리에 2를 대입했더니 4, 2, 8,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해서 최소값은 몇이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될까요? 그게 좀 질문인데요. 네. 저거 그냥 두 개를 그냥 산술기하 평균 각각 써가지고 구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되나요? 예, 안 돼요. 안 돼요? 산수 기하 평균은 합이지. 합의 최소, 곱의 최대지. 요 녀석 뭔데? 차야. 되겠어요? 네. 자, 또 질문. 모르는 건 질문하세요. 선생님 앞에 있는 개념 배웠던 것도 다시 설명할 테니까. 특히 자, 우리 진규군과 창영군은 처음 와가지고 앞부분을 선생님한테 안 배웠기 때문에 모르는 거 있을 수 있어. 질문해? 네. 이해했음? 넘어가도 돼요. 네. 넘어가도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형 보도록 하자. 세 번째 유형. 예. 자, 요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봤더니 문제가 또 등장하고 있어요. 이거 몇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7의 x제곱 플러스 49의 y제곱의 최소값 구하래요. 그런데 얘가 내 눈에 뭐로 보여요? 양수. 얘도 뭐로 보여요? 양수. 양수의 합의 최소값 구하시오 라는 문제 나오면 이거 바로 무슨 문제다? 산술 기하 평균입니다. 자, 그래서 산술 기하 평균으로 식을 정리해 봤더니 7의 x제곱 플러스 자, 49의 y제곱인데 관련성, 연관성이라는 게 있지. 왠지 49의 y제곱 뭐라고 써줘야 될 필요성이 느껴져? 7의 2y제곱이라고 써줘야 되겠구나. 요 정도 센스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녀석 산술 기하 평균으로 정리하면
7의 x제곱 곱하기 7의 2y제곱, 즉 2 루트 7의 x 플러스 2y제곱이에요. 선생님, 문자끼리 역수에서 역수끼리 약분돼서 이거 계산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x 플러스 2y 모르는데. 그래서 문제를 막 보세요. x 플러스 2y 몇입니까? 4죠.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맨 앞에 x 플러스 2y는 4야 라고 숨겨져 있어요. 결국 얘는 몇 되겠습니까? 7, 7에 49. 49 곱하기 2니까 98 되겠죠. 네. 결국 얘의 최소값 값만은 몇이다? 98이다 라고 구했어요. 자, 이때 x는 알파, y는 베타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죠? 자, 알파, 베타에 대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요, 요렇게 최소값 갖기 위해선 등호를 만족해야 되고, 등호를 만족한다는 것은 얘하고 얘의 값이 같다라는 거지. 즉, 우리는 여기에서 x하고 2y하고 같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사실 뭐라고? x랑 2y랑 똑같구나야. 자, 그런데 나 x값도 구하고 y값도 구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지? 못 구하는데? 어떻게 하지? 자, 내 눈에 또 무슨 식이 보입니까?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식 때문에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x, y값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얘가 x랑 똑같아 그랬으니까 2x 마이너스 4는 0. 그러므로 x의 값은 2, y의 값은 1. 얘가 바로 알파, 얘가 바로 베타. 그래, 너는 2고 너는 1이야. 그래서 모두 다 더하면 답은 101이 나올 거야 라고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 별로 어렵진 않지? 네. 문제 유형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선생님, 네, 저 x랑 2y가 동일하다는 근거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봐요. 7의 x제곱하고 7의 2y제곱하고 같을 때 산술 기하평균에서 등식 성립하죠? 네. 예. 그럼 봐. 미수가 똑같잖아. 등식 성립하려면 미수가 같으니까 지수가 같아야지. 될까요? 네. 이제 곧 배우게 될 거예요. 지수방정식이란 개념인데 좀 뒤에 나와서 그래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예. 자, 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 선생님 왠지 예, 이거 개념이 뒤쪽에 나와 있네요. 자, 우리요 좀 넘어갈게요. 02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 6페이지를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6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려면 또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확인사사라고 갑니다. 자,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개념 중에서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하는 사람만 손 들어보자. 실근의 부호 안다? 준이야 너 알잖아. 한 명. 맞다. 한 명. 네. 처음 들어보네. 네. 근해 분리란 말도 못 들어보셨어요? 네. 와.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실근의 부호를 설명을 한번 해주고 갈게, 얘들아. 열심히 해야 돼, 얘들아. 자,
2차 방정식 이론 선생님 이거 몇 번 해줬지 사실은. 좀 밑에 여백 있지? 여백에 좀 적어 놓는다. 자, 지금 하는 얘기는 적지 마시고 빠르게 봅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 큰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 자, 방정식의 핵심은 뭘 구하는 거야? 근. 항등식의 핵심은 뭘 구하는 거야? 미정계수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2차 방정식을 배워.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뭘 신경 쓰겠어? 2차 방정식에서는 근을 구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이 바로 뭐야? 근의 공식이라는 개념이에요. 근의 공식이 뭔지 알지? 오케이. 자, 그런데 이 근이라는 녀석이 수학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실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허근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야.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단해서 구별해주는 식이 필요했지. 바로 그때 나오는 개념이 뭐야? 판별식 D라는 개념이에요.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단해서 구별해주는 식이다. 여기까지도 너희들이 알지? 자,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 배우는 개념이야. 기본적으로. 허근은 조금 고등학교 때 보강이 되긴 하지만 그러면 지금부터 2차 방정식 이론은 고등학교, 순수한 고등학교 이론이야. 제일 먼저 나오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요.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이에요. 자, 요게 실근 있지? 요 실근을 봤더니 실근의 부호가 둘 다 뿔뿔인 경우도 있고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고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인 경우도 있더라야. 그러면 이때 정리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근의 부호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2차 방정식의 이론이 뭐예요? 근의 분리라는 이론이에요. 2차 함수 파트에서 나오는 근의 분리야. 실근의 부호는 기준이 0이야. 오, 두 근이 0보다 크네? 두 근이 0보다 작네? 한 근은 0보다 크고 한 근은 0보다 작네. 근의 분리의 기준은 0 이외의 다른 숫자예요. 와우, 두 근이 7보다 크네? 두 근이 7보다 작네? 한 근은 7보다 크고 한 근은 7보다 작네. 요런 개념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선 근의 분리에 앞서서 좀 더 쉬운 실근의 부호는 정확히 알고 가야 돼. 왜? 얘가 미적분에서도 나와요. 계속 나와요. 상위 개념에서. 알겠나? 요거 두 개 개념 알아야 돼. 지금부터 실근의 부호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근의 부호. 자,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라는 표현이 나오면 세 가지 조건 만족해야 됩니다. 판별식 D는 0 이상. 두 번째, 두 근의 합은 양수. 세 번째, 두 근의 곱도 양수다. 자, 그리고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라는 표현이 나오면 첫 번째, 우선은 실수여야 되는데 와, 두 근의 합은 0보다 작겠구나. 하지만 음수와 음수를 곱한 두 근의 곱은 양수겠구나. 자, 세 번째,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라는 말 나오면 하나만 만족시키면 돼요.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만 만족시키면 돼요. 그래서 얘를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기타 변형 문제가 나오지. 자, 기타 변형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그때마다 판별식 D와 알파 플러스 베타의 부호와 알파 베타의 부호를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얘네들은 어떤 부호가 될까? 즉, 실근의 부호와 관련이 돼 있는 개념은 요 세 가지 개념이에요. 요게 머릿속에 좀 있어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기억하고 가자. 여기까지 필기 됐나요? 우준이가 필기력이 엄청 빠르구나. 지금 손만 빨라요, 손만. 기장을 가만히 있으라고. 야, 조용, 싸우지 마. 와. 야, 서로 디스하지 말고. 그게 친근함의 표현이야? 아니요. 선생님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우진이가 저 진짜 좋아해요. 저 진짜 준이가 너무 싫어요.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요 개념이 이 지수 방정식에서 어떻게 확장이 돼서 변형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념의 제목부터 적도록 합시다. 예, 지수 방정식에서의 실근, 지수 방정식에서의 실근은 자, 이 지수 방정식을요, 식의 특징에 의해서 치환을 하면 2차 방정식이 되지. 우리는 그런 2차 방정식을 뭐라고 불러요? 정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